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덩어리 짓기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해 오셨다면 발음에 그렇게까지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발음을 잡은 후의 활동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강조되는 활동이 의미 단위로 끊어 듣고, 끊어 읽고, 끊어 말하기예요. 흔히들 제시하는 예가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디서 끊어 읽는지가 의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 듣고, 끊어 읽고, 끊어 말하기는 듣기를 위해서, 읽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위해서 모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활동이라고 생각돼요. 의미 단위로 끊기, 다른 말로는 의미 단위로 묻기, 이거의 중요성을 다른 저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일대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는 윌리엄은 적절한 끊기가 모든 언어의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부적절한 끊기 유형으로 모든 단어를 각각 끊기, 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끊기, 마침표까지 끊지 않기를 들고 있어요. 그는 사고의 최소 단위인 의미 단위의 기초에서 잘 끊어 말하는 것이 청자의 이해를 돕고 유창하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박광희 심재원 씨는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하고 발성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며 의미 단위로 끊어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의미의 덩어리로 끊어 읽는 것은 읽기 교육의 최종 목표인 내용 이해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끊어 읽기 연습을 통해서 읽기 이해도를 높이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조양호 씨는 미국 유학 시절 자신을 지도해주던 교수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듣고 말하기 위해서는 의미 덩어리로 문장을 적절히 끊어 읽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 어휘력과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티브 정 씨는 듣기 능력의 향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듣기 실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직청직해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청킹을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어 듣기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끊어 들으면서 몇 개의 단어를 덩어리로 한꺼번에 이해하는 방식을 취할 때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잘 말하려면 원어민이 잘 알아듣도록 해야 하니까 원어민이 말하는 것처럼 끊어 말하기를 잘하면 영어로 말하기를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독서교육 전문가인 어휘는 독자들이 문장 속에 있는 낱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문장 속에 있는 낱말들을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말하기를 하는데 책 읽기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말이든 글이든 덩어리로 표현하고 또 덩어리로 받아들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미국과 한국의 영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덩어리 학습을 강조하면서 덩어리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네 영어 학습의 한 가지 문제점이 떠오릅니다. 따박따박 단어의 의미만을 외우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 말하기와 쓰기를 할 때 암기된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음에도 어색한 말이나 글이 되기 쉬워요. 듣기의 경우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 듣다간 뒤따라오는 말들을 죄다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영어 독해 지문을 읽을 때는 개별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문장이나 글 전체의 의미가 머릿속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어의 의미를 거의 알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덩어리로 영어를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덩어리로 학습하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영안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한국어 의미 한두 개만을 따박따박 암기하거나 단어장을 들고 암기하는 방식이 시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입시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학습하신 분들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덩어리로 또 예문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할 때 듣고 말하고 또 읽고 쓰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덩어리 지으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막상 덩어리 지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난감하고 끊어 놓고도 이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조양호 씨는 덩어리를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 어휘력과 문법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론 기본 어휘력과 문법 지식이 있어도 덩어리 짓기는 힘들어요. 변수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CD에 있습니다. CD를 틀어놓고 들어보시면 미세하게 원어민의 음성이 쉬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서 끊어주면 됩니다. 미세한 쉼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아이에게 큰 소리로 따라 읽으라고 하면 또 어머니가 큰 소리로 연습하다 보면 아, 여기가 쉬는 곳인가 보다 라는 감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나 어머님이나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쉬는 경향이 있고요. 원어민의 책 읽는 속도를 따라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는 경험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점차 원어민의 쉬는 습관을 모방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게 할 때 숨이 턱까지 차지 않고 숨쉬기가 편해지니까요. 주의할 점은 큰 소리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숨이 막히는 경험을 엄청 자주 하게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끊어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니까요. 입안에서 중얼거리면 숨이 차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굳이 적절하게 끊어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활동은 덩어리 짓기 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박현영 씨와 같은 그림책 읽기 단행본 저자들의 주장인 CD를 따라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 말하기가 잘 된다. 이거에 깔려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덩어리 짓기, 섀도우 스피킹 계속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